It's Charlie's World. 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일단은 G 본 영상의 모든 자료와 결론은 개인적인 강한 내피셜이 담긴 내용이 많으므로 투자하시는데 보조 자료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를 먼저 시작으로 이번 영상에 들어갈게요. 그래서 일단은 큰 관점에서는 제가 어저께 보여드린 이 달러 인덱스랑 관련해서 우리가 지표상으로 봤을 때를 기점으로 하면 앞으로 이제 미국께서 이제 이번에 FOMC 회의에서 어떠하게 금리에 관해서 발표를 하냐, 그리고 금리 인하에 관한 스탠스가 아니라 액션을 어떻게 취하냐에 관해서도 사실 암호화폐 시장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기존에는 지난 몇 년간에 걸쳐서 계속 이렇게 지금 차트상에 나와 있지만 상위 쪽에 있는 건 BTC, 밑에 쪽에 있는 거는 달러 인덱스, 항상 디커플링으로 반대적인 어떤 그런 측면으로 항상 이 그래프와 가격이 항상 움직였다. 그래서 그걸 먼저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이거는 제가 어저께 그 이벤트성으로 찾아서 보여드린 건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 논점이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당분간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조금 더 강조하고 디테일한 어떤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나머지 뒷부분으로 갈수록 제가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려고 해요.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 그리고 세계 금융권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있는 뭐 국내 같은 경우는 뭐 국민은행, 뭐 신한은행, 뭐 이런 은행들 있죠. 그런 은행들 또한 암호화폐 거래소하고 연계해가지고 지금 제가 아는 걸로는 감사 기간으로 아마 다음 주부터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당연히 시장에서는 기관 투자가들도 조용할 수밖에 없고, 국내에서 먼저 대표적으로 샘플링 테스트를 거친 다음에 다른 나라도 아마 실시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 한국이냐라고 말씀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그 이유는 전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예전에 버블이 강력하게 일어났을 때, 김치 프리미엄이 강력하게 일어났을 때도 사실 한국이란 나라가 암호화폐 거래의 중심이었어. 근데 이상한 거는 요 근래 들어서는 다른 나라 거래소들이 한국에 오픈하는 데가 되게 많아져요. 대규모 거래소들이. 그것도 또한 말씀을 드릴 건데, 그리고 이제 유동성이 지금 차단돼서 제가 이제 그걸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테더에 관한 계좌를 동결했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좀 약간 큰 이슈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감사 결과가 나오는 게 29일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강조해서 한 번 더 30일하고 31일날 미국 금리에 관해서 스탠스가 아니라 액션을 취한다. 그거하고 맞물려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암호화폐 장세는 제가 봤을 때는 미온적으로 큰 상승세 랠리까지는 제가 봤을 때 당분간 없지 않을까를 강조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자, 이 차트는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3월달, 4월달, 5월달, 6월달 이 쭉 보시면 계속해서 비트코인은 지금까지 상승세를 계속했어요. 지금 이제 조정 장세에 있는 건 맞긴 하지만 어쨌건 중요한 건 3월달, 4월달, 5월달, 6월달 거시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이 가격적인 어떤 그런 측면으로 접근하면 아마 아실 거예요. 이번 달 3월달에 비트코인 가격이 얼마였는지, 그때 리플 코인이 얼마였는지, 비트코인 캐시가 얼마였는지, 그거를 생각하고 지금 가격을 한번 보시면 돼요. 물론 시세를 어느 정도 펌핑시켜서 줬다가 뺏었기 때문에 우리 같은 대중들은 상대적 박탈감, 좌절감 이런 거를 더 많이 느낄 수도 있어. 근데 이 시장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그들이 우리한테 어떤 그 코인으로 재화를 우리 대중들 호주머니에 돈을 두둑하게 쉽게 주진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끝까지 남아있을 사람은 100명 중에 8명, 9명이면 저는 많다고 생각해요. 그 정도만 거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자,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결국에는 이 암호화폐 시장은 개인의 돈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 아니고 슈퍼개미, 우리가 말하는 비트코인 몇천 개 가진 사람 때문에 이 시장에 갑자기 알트코인이 펌핑하고 비트코인이 올라가고 이런 시장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결국에는 지금 그래서 주식시장으로 몰려가 있는 사람들, 그런 기관 투자가들, 그 자금이 어느 정도는 이쪽으로 와야 돼. 중요한 거는 스테이블 코인이 결국에는 작용을 해줘야 되는데, 스테이블 코인의 그 중간막을 지금 차단시켜서 막아놨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차나 탱크에 지금 기름이 떨어졌어요. 기름이 떨어지면 이 차가 갈 수가 없잖아. 앞으로 더 이상 전진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현재 상황이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땐 이런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차에 기름이 떨어지면 승질부터 내. 근데 중요한 건 제가 강조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차에 기름이 떨어져서 지금 차가 앞으로 전진은 못하긴 하지만 이 차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 물리적인 차는
여러분들 코인이 가격이 내려가서 멈춰있긴 하지만 지금 움직이지 않는 장세이긴 하지만 그 코인이 사라지는 건 아니야. 스캔 코인은 할 수 없어. 그 친구들은 아마 제가 봤을 때 많이 사라질 거야.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마켓에서 가지고 있고 어떤 그런 뭐 비트코인 위주나 아니면 알트코인들 시총 상위에 있는 것들, 그리고 지명도가 어느 정도 있는 것들, 대기업하고 어느 정도 파트너십 관계에 있는 코인들 있죠. 그런 것들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거를 강조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내가 가진 차가 지금 앞으로 전진 못한다. 가격이 계속 펌핑 못한다. 이런다고 해서 슬퍼하거나, 지금 이 여자분 같이 슬퍼하거나 이렇게 승질 내봐야 변하는 건 없어요. 내 자신 그냥 암만 생기고 스트레스만 쌓여. 날도 더운데. 변하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돌아가는 원리를 말씀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야. 차트를 아무리 보고 아무리 분석해봐야 큰 관점에서 접근했을 때 저는 영상을 만들 때 약간 그런 측면으로 이제 접근하거든요. 물론 알트장이 오면 그때는 말씀드려. 근데 변동성 장세가 워낙 심해. 아무도 예측 못해. 근데 호장이 불면 그때는 그거는 되게 쉽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어쨌건 중요한 건 지금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다리지 못하실 분들은 손절하고 다른 업에 가시는 게 낫죠, 사실은. 여기서 뭐 망했네 어쩌네 아무리 본인이 외쳐보고 스트레스 받아봐야 변하는 건 없다는 거죠, 결국에는. 그런다고 가격이 올라갈까요? 네. 근데 제가 조사를 하다가 하나 생뚱맞은 걸 하나 발견한 게 있는데, 이게 7월 12일 날 나온 뉴스예요. 근데 제가 예전에 디지바이넥스 코리아가 오픈한다, 오픈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12일 날 오픈했어요. 자, 제가 이 거래소가 오픈한 거에 관해서 이제 엮어서 왜 이 거래소가 오픈을 했는지, 그리고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기 때문에 이 거래소가 12일 날 오픈했는지에 관해서 묶어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디지바이넥스가 전 세계 3위에 랭킹된 그 정도까지 사실 영향력이 있는 거래소예요. 보시면 바이낸스가 현재로선 1위긴 하지만, 근데 중요한 거는 디지바이넥스 코리아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주요 암호화폐뿐만 아니라 유망 알트코인도 편리하고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쳤다고 이렇게 뉴스엔 나왔거든요. 근데 왜 12일이냐? 장세도 지금 안 좋은데. 신장 개업했다. 가게가 예를 들어 신장 개업했다. 그러면 그 가게가 손님 맞을 준비를 하려면 안정화도 필요해. 그리고 가게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어떤 손님 응대나 매뉴얼도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는 상태고 워밍업도 있어야 돼. 그러면 가오픈 시간이 분명히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픈해서 사람들을 막 받는 가게도 있어. 근데 그거는 잘 모르는 사람들이고, 조금 이제 이런 걸 많이 해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신장 개업을 딱 가게를 딱 예를 들어서 오픈하잖아요. 그러면 가오픈 시간을 분명히 둔단 말이에요. 가오픈 기간을. 그때는 뭐 이것저것 기기도 뭐 점검을 해보고, 그리고 종업원들도 어떤지 한번 그분들도 한번 그때 막 바쁘기 전에 한번 테스트를 거치는 기간도 한번 갖고, 만약에 모자란 사람이 있으면 재충전도 하고 재정비도 하고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아웃라인도 한번 구조를 변경도 한번 해보고 이런 시간을 갖는단 말이에요. 근데 전 세계 3위나게 되는 거래소가 아무리 한국이란 나라에 한국 시장이 작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중요한 건 전례가 있는 거래소야. 지난번 암호화폐가 급상승했을 때 2017년 말에 막 버블이 일어날 때 그때는 한국이 중심이었다는 걸 잊지 마시라는 거죠, 절대로. 그리고 왜 디지바이넥스나 OKEX, 후오비 코리아 이런 거래소들이 왜 다른 나라가 아니라 왜 한국에 계속 기어 들어오냐는 거지. 왜 바이낸스는 왜 한국 시장에 왜 군침을 흘리고 지금 그 여러 가지 것들을 기다리냐는 거죠, 그들이. 그거를 우리가 가만히 면밀히 봐야 돼. 가오픈 시간을 갖는 이유를 우리가 봐야 돼. 12일 날 가졌다는 얘기는 앞으로 최소한 못해도 제가 봤을 때는 이번 달 말까지는 어느 정도 이들도 준비할 걸 제가 뭐 프로그램 오류나 이런 거를 점검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 그러면 앞으로 장세가 나쁘다고 생각했으면 이들이 과연 한국이란 나라에 신장 개업을 했을까? 과연 매장을 오픈했을까라고 우리가 한번 넌지시 예상을 한번 해볼 수 있어요. 여태까지 이 업계에 되게 오래 있던 사람들인데, 만약에 업계가 앞으로 되게 엄청나게 오랫동안 불황장이다라고 했으면 이 기간에 12일날 오픈하지도 않았어요. 제가 어거지라고 생각 안 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저는 논리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해. 근데 왜냐고 여러분들 말씀하실 거야. 왜 지금 이런 장세가 있냐. 왜? 왜냐고 우리는 되물어 봐야죠.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코인들 있죠. 지금 사가지고 가지고 계신 코인들, 뭐 리플 코인이든 비트코인 캐시든 뭐 비트코인이든, 그거를 여러분들 손에서 뺏어내기 위한 거야. 결국에는 더 눌려놓은 다음에 일단 깊은 조정은 한번 줬잖아요. 여기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할 거야. 비트코인이 이제 1950달러에서 저점을 다시 한번 찍으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거는 좀 유능한 차티스트들이 말하는 거. 그러니까 진짜 차트적인 관점으로 들어가서 말하는 사람들이 8,800달러까지 얘기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8,800달러면 한국적인 시각으로 접근했을 때 그 가격이 어느 정도 언저리인지는 아마 아실 거야. 지금보다 엄청나게 많이 떨어지는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기술적 관점으로 접근해서 그런 거고, 거기다 또 함정을 파놓고 또 얘네들은 장난질을 할 확률이 되게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서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어느 일정 부분 코인은 홀딩하고 있는 개수가 상당히 많고, 그래서 어쨌건 중요한 건 그들은 그걸 빼앗아 가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자 여기 보시면은 이거나 먹고 떨어져라, 이런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사실은 코인 시장을 열어둬서 대중이 들어오게는 만들어 줄 거야.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녹록하게 쉽게 그 문호를, 그 시험 관문을 통과하게 열이면 10사람이 다 들어오게는 못한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 10사람 중에 1명 들어오면 많이 들어온다고 생각해. 결국에는 지금 인내하고 그런 사람들은 그 달콤한 열매를 결국 가져갈 거야. 특히나 이제 리플 코인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되게 어렵잖아요. 가지고 홀딩한다는 게. 다른 코인들 막 올라가서 조정 장세가 있다고 하더라도 리플 코인은 올라간 것도 얼마 없는데 조정은 또 깊어. 조정은 또 똑같이 돼. 그러니까 짜증나죠. 그러니까 그렇게 짜증나게 할 때는 다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라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넌지시 한번 봐야 된다는 거야. 그들은 우리한테 많은 양을 주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보면은 주식시장만 엄청나게 좋아. 주식시장은 뭐 리치를 찍고 S&P 500 지수도 뭐 3,000을 넘어가지고 3,019까지 막 올라가고 막 그래. 근데 결국에는 그게 오래 못 간다고 전 생각해요. 그리고 주식시장으로 몰려갔던 암호화폐 시장에 있는 큰 손들도 결국에는 이쪽으로 다시 들어올 거다. 제가 이제 어저께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사실은 지금의 맥락이에요.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맥이 끊겨 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손들도 그걸 알기 때문에 많은 돈을 현금화해가지고 그쪽 시장으로 가서 단 1%, 2%, 3%라도 먹고 이쪽으로 올라고 다시 눈치를 살살 보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지금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자영업 시장, 그렇다고 우리가 대안이 뭐가 있어요. 대부분의 분들이. 어린 친구들도 마찬가지야. 회사 들어가기 되게 녹록치 않아.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 마찬가지야. 특히나 한국적인 사회에서 중소기업 한다거나 내가 가게를 열어서 하는 것도 되게 녹록치 않아. 저한테 이제 댓글 다시는 분들 중에 제가 예전에 자영업에 관해서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더 이상 사람 못 뽑겠다. 그냥 내가 하고 말지.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 한국 정부든 지금 전 세계 정부든 시간대 임금을 계속해서 슬금슬금 올려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되면 지금 8,500 얼마라고 내년부터 그렇게 나와 있는데, 어느 순간 되면 그게 10,000원으로 확 변할 수가 있다니까요. 그게 상당히 부담스러운 가격이에요. 왜? 영업이익은 안 나고 있는데 시급을 그만큼 줄 수밖에 없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내가 하는 사업체가 영양가가 점점 떨어진다는 얘기야. 결국에는 1년 갈 때마다 6개월 지날 때마다 계속해서 매출액은 줄어드는데 나가는 돈은 점점 더 많아져. 그러면 가게에 접을 수밖에 없죠. 그럼 차라리 그걸 하냐, 아니면 지금 침체돼 있다고 생각하는 암호화폐 시장에 머물러 있냐, 두 개 중에 하나라는 거죠. 결국에는. 근데 암호화폐 시장은 침체돼 있긴 하지만 결국엔 제가 보는 그림은 뭐냐면, 지금 주식시장은 제가 봤을 때 리치를 찍고 이렇게 당분간 또 갈 확률이 높아. 지금 다음 주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야. 아까 그래프랑 지난번 영상을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구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지금은 미중 무역 갈등이 수면 아래로 일부러 가라앉혀 놨어. 그리고 한일 갈등을 살짝 위로 띄워놨어.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미연적으로나마 그냥 어느 정도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근데 미중 무역 갈등이 수면 아래 계속 있진 않는다는 거죠. 결국엔 그 잠수함이 다시 위로 나타나가지고 핵미사일을 다시 쏘기 시작을 할 거예요. 서로 쇼잉을 다시 하기 시작하겠죠. 자, 그럼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결국에는 스테이블 코인이 암호화폐 시장 장세에 불을 붙이고 지금 열기를 더하는 게
중단돼 있긴 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일꾼들이 결국 스테이블 코인을 다시 마켓에 주입을 하기 시작을 하면 결국엔 지금 멈춰있는 이런 기관차, 암호화폐 시장 전체 기관차가 지금 현재 멈춰있어. 멈춰있기 때문에 짜증나죠. 짜증나고 답답하죠. 왜? 이 열차는 계속 달렸었거든. 달려가지고 되게 알프스 경치 좋은 그런 산맥도 넘어가고 되게 희망도 주고 막 그랬었거든. 근데 갑자기 열차가 에너지가 떨어졌다 이러면서 어디 변두리 역에 서 있어. 미동도 없어. 그렇다고 급락도 안 해. 그렇다고 급등도 안 해. 되게 미온적인 거예요. 그렇다고 언제 출발한다는 기약도 없어.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 열차에서 내려서 자기 갈 길을 가겠죠. 택시 타고 가고 버스 타고 가고 비행기 타고 자기 고향에 돌아가거나 다 각자의 길을 찾아가겠죠. 그럼 이 열차에 남아있는 사람은 뭐냐? 그럼 그 사람들이 바보냐는 거죠. 결국엔 이 열차는 다시 스테이블 코인의 에너지가 주입이 되면 다시 이렇게 막 간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아까 디지파이넥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전 세계 3위 정도 되는 거래소면 그들이 보는 차트적인 관점, 그들이 보는 큰 손들이 바라보는 방향을 모를까요? 그들이 오픈을 12일 날 했을 때는 뭔가 향후 장세가 이렇게 갈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움직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로 희망의 로를 계속 돌려서 이 시장에 남아있는 거고 지난 몇 년간에 걸쳐서 물론 중요한 건 정고점 대비해서 저도 많이 물려있는 건 사실이야. 들어온 시드에 비해서는 수익이 아직까지 있는 건 사실이긴 하지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요 근래 들어오신 분들이 아마 인내하기가 가장 힘드실 거예요. 근데 제가 딱 그 말씀만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리플코인 아니면 무슨 코인 무슨 뭐 알트코인 아니면 하다못해 비트코인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1300에 산 사람 1500에 산 사람이 비트코인 1억 가기를 바라고 이 시장에 들어왔을 거야. 자 리플코인 말씀드릴게요. 리플코인 400원 500원 600원에 산 사람이 리플코인 최소 5,000원 가기 그리고 만원 가기 바래서 왔다는 거죠. 그 얘기는 이 열차가 언제까지 서 있냐는 거죠. 깡통에서 결국 이 열차도 출발을 곧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그 시장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달력 있죠. 그 표시하고 가만히 지켜보세요. 한번 지켜보시고 가격대가 분명히 움직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미온적이게 움직이기 시작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비트코인은 화폐가 아니다. 그러나 규제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했을 때는 분명히 뭔가 그들은 알고 있다는 거죠. 달러하고 달러 인덱스하고 연결져서 FOMC, FED에서도 분명히 뭔가 지금 계산을 분명히 하고 있다. 예전서부터 벌써 7년 전부터 계산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을지 안 되셨을지 모르겠어요. 많은 분들이 지금 마음 아파하시고 답답해하시고 짜증내하시고 그러나 방법은 없어요. 그냥 기다리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결국엔. 그러니까 내가 20배 먹겠다. 기다리겠다는 사람은 기다리는 거고 좌절해서 포기할 사람은 포기하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권유를 하고 제가 무슨 자격으로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전에 얼마까지 갔는지 그리고 이 시장이 몇 년 전하고 지금 1년 지나면서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이미 여러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비트코인, 나스닥, 인덱스, 전광판에 올라가 있어.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코인 전광판에 그 인덱스가 올라갔다는 얘기. 그리고 구글도 비트코인 프라이스를 딱 서칭하면 구글 측에서 제공한 그 가격이 그냥 떠요. 네이버, 다음 이런 데 다 마찬가지야. 그 얘기가 뜻하는 거는 결국엔 이 시장이 결국 제도권 안에 수용될 거란 얘기예요. 지금은 이렇게 미연적으로 여러분들 코인을 빼앗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시장에서 떠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시장이 이렇게 가만히 멈춰 있지만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의 영향력이 중요하다. 스테이블 코인의 공급을 기다리자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말씀을 드리고 이번 영상은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찰리 브라운이었고 언제나 항상 감사를 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시간 되시는 분들은 광고 시청 한 편씩 부탁드립니다. 항상 감사합니다.